자, 하자. 자, 42페이지 펴놔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1문단은 되게 짧죠? 자, 볼게요. 우와. 자,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했대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요거 밑줄 쳐야 되겠다. 보통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업자가 뭔 줄 알아, 얘들아? 실업자? 백수 맞는데 그래도 정확한 개념. 실업자가 뭐냐? 저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데 직장이 없냐? 직장을 못 구하는 상태야. 그게 실업자야. 알겠지? 자,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돼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저소득 보장제, 네모 쳐야 돼. 별표. 최저소득 보장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대요. 최저소득 보장제가 뭘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이 정도만큼은 정부가 뭐 해주겠다는 거야?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만큼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자, 1문단.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최저소득 보장제. 자, 2문단 갑니다. 2문단 이제 내용이 많아져요. 자, 보자. 자, 먼저 최저소득 보장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이를 실시할 경우 국가는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동일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준대요. 자, 뭐 밑줄씩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저소득 보장제의 뭐가 되니? 정의. 개념, 뭐 정의, 뜻 이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너네가 체크해야 될 게 가구별 총소득이야. 총소득. 뭐 월 또는 연에 내가 총 벌어들인 소득인 거야. 알겠니? 자, 가령이 뭐예요?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를 8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국가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총 소득이 50만 원인 가구는 국가로부터 얼마를 지원받겠어요? 당연히 3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지원받아 80만 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밑줄 쳐야 돼. 이러한 최저 생계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끊어주시고 일정 소득을 넘어선 어느 지점부터 총소득에 대한 뭐를 부과하게 된대? 세금을 부과하게 된대요. 세금 동그라미. 사실 우리가 부자들한테도 고마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0.00001%의 부자분들, 기업 총수나 이렇게 이런 분들,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뭐야? 거의 천문학적 액수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봐, 안 봐? 되게 많이 봐요. 알겠지? 그게 너희들은 아직 청년은 아니잖아. 청소년이잖아. 근데 청년이 되면 나라에서 뭐 해줄까? 청년 지원 혜택이 많을까 적을까? 되게 많아. 그거 다 뭐야? 뭐 부자들이 낸 뭐 가지고 하는 거야? 세금이에요. 알겠죠? 가끔 보면 부자들 그냥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니네 나이 때는 뭐 그렇고 쌤 나이 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치? 혜택 받을 건 다 혜택 받아놓고 왜 욕을 하는 거야 대체? 응? 그러니까 이유 없는 좀 그런 험담은 좀 이상하죠. 자, 어쨌든 당연히 이렇게 최저소득 보장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자, 가보자.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소득을 면세점이라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딱 봐도 체크해야겠죠.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소득을 면세점이라고 부르는데, 면세점이죠. 면세점.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다시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총소득 전체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고?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알겠니? 됐죠? 자, 요거 밑줄 차례.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총소득 전체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들게 된대.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순소득이 뭘까요? 자, 이거야. 여러분들이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벌었어. 됐어? 근데 인건비로 2,500이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돈이 얼마예요? 2,500이죠. 거기서 세금으로 500을 냈어. 그럼 이제 얼마 남아요? 2,000 남죠? 그게 순소득이야, 예를 들어. 뗄 거 다 떼고.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총소득보다 순소득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또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경우 이제 밑줄이다. 면세점 이하나 그 부분의 소득에 속하는 일부 실업자 또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대요.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이 되겠어? 뭐야 정부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어도 그지? 최소소득 주니까. 그냥 지원비 받고 일을 해 안 해? 왜? 맞지? 일 안 해버리는 거야. 얘가 대표적인 게 뭔 줄 알아? 실업수당 같은 거야. 실업수당 들어봤어? 지금은 되게 얘들아 기준이 까다로워졌어. 왜냐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까다로워졌는데 그 전에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았대. 응?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일부러 일을 안 해. 그리고 일을 하는 척,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 뭔지 알지?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척 하면서 계속 정부로부터 100몇만 원 이렇게 막 계속 받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그죠? 옷도 사고, 뭐 술도 먹고, 놀고, 그죠? 막 그런 데 쓰는 거야. 그런 데 쓰라고 준 돈이야? 아니지. 취업하라고 준 돈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되게 까다로워졌대요. 되게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생계비라는 거를 보장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부작용. 알겠니? 자, 그다음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하게 되므로 밑줄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고, 그다음 실제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지만 밑줄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생기기도 한대요. 보통 젊은 사람들일까 노인들일까? 노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아. 색깔 다른 걸로 할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런 데 있지 얘들아. 그런 데부터야. 그러면 이거 뭘 거 같니? 그냥 이거 무시하고 써버리세요. 부장용 또는 단점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무슨 보장제를 배우고 있지? 최저소득 보장제지? 최저소득 보장제의 부작용과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야. 됐지?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잘렸어. 여기 2문단 봐봐. 2문단. 최저소득 보장제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무슨 점 나왔습니까? 문제점 체크하세요. 자, 이제 3문단 내려갑니다. 자, 봅시다. 자, 3문단 보자.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밑줄 무슨 문제?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최저 소득 너희가 안 써도 돼. 최저소득 보장제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야. 최저소득 보장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 재원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밑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중요하다.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별표죠.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대요. 야, 그러면 기본소득제는 뭐야? 전 국민에게 뭐 하는 거야? 일정 금액 주는 거야. 요번에 문재인이래.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초반에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소비 쿠폰 이런 거. 갑시다. 왜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제 밑줄이다. 저소득층 또한 일을 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아까 최저소득 보장제의 문제점이 뭐였어? 일부러 일 안 하는 거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일을 하고 정부에서 소비 쿠폰 또 뭐 하는 거야? 또 받고. 알겠니? 그럼 내 마치 이번 달 월급이 늘어난 것 같잖아. 그 다음에 또 기본소득제는 밑줄 자격 심사 과정이 없어 관리 비용이 절약돼요. 어차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니까요. 그 다음 제도에서 소외된 빈곤 인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아까 서류 같은 거 챙기지 못해가지고 지원 못 받는 계층이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 다 줄 수 있지. 모든 국민이니까. 자, 근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하지만 써있지. 뭐 나올 것 같아? 문제점. 기본소득제의 뭐야? 문제점. 맞아. 단점, 한계점 이런 거 나올 거야. 보자.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액이 지급되는 만큼 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 최저소득 보장제를 실시할 때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일을 더 안 할 거라 이거야. 그다음 또한 이것은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워요. 나라가 가난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기본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 그치? 솔직히 부자들한테까지도 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더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돈이 부족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기본소득제를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도 있고 비관주의도 있는 거야. 응? 그 미국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모인 포럼에서 토론 대회에서 토론 회의에서 요번에 발표를 했다더라고. 법조계 쪽은 이제 진료로 찾지 마라. 왜 그럴까?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진짜일까 얘들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너는 일론 머스크 알죠? 걔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최근도 아니다. AI 기술은 모든 인간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이제 뭘 주겠다는 거야? 기본 급여를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들은 노는 거야. 놀고 일은 누가 해? 로봇이랑 AI가 다 한다는 거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솔직히. 그지? 범죄가 많아지지 않을까 얘들아? 인간이란 게 되게 특이하잖아. 너네는 아나 인간이란 게 뭐 하나에 질려버리면 다른 걸 계속 찾잖아. 됐죠? 그러니까 약간 만족을 모르는 종족 중에 하나가 인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뭘 만들어내고 계속 뭘 창조해내잖아. 그지? 이거 질리면 저기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것도 비슷하게 요러한 낙관주의도 있지만 요러한 비관주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오른쪽 3문단 빨리 봐보세요.
최저소득 보장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제의 특징과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문단이다. 4문단 보세요. 짧습니다. 자, 4문단 봐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자, 기본소득제의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대요. 자, 그럼 대체적으로 낙관주의네요. 자,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최근 AI와 같은 기술의 발달이 몰고 올 실업 문제와 경제 불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자, 밑줄 쳐야겠네.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몰고 올 대량 실업 문제와 경제 불황을 자,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럼 이 글쓴이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 그래도 낙관적인 것 같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자 1, 2, 3, 4 풀어보세요. 아 4번은 풀지 마라 얘들아. 4번 풀지 말고 1, 2, 3번만 풀어보세요. 1, 2, 3번만. 자, 우리 1번 문제 가볼게. 43페이지 1번. 제대로 질문하기 하네. 제대로 질문하기? 그래, 요거부터 하고 가자. 그 42페이지 가운데에 제대로 질문하기라고 있을 거야.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뭐라 해요? 최저소득 보장제라고 합니다. 최저소득 보장제. 자, 지금 42페이지 가운데 제대로 질문하기라고 있을 거야. 오른쪽에.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걸 뭐라 그럴까? 기본소득제라고 불러요. 기본소득제. 다시 첫 번째 거는 최저소득 보장제고 지금 읽은 거는 기본소득제야.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실시는 실업 문제와 그러니까 백수 줄이는 거죠. 실업 문제와 경제 불황이에요. 경제 불황. 경제 불황.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 거 말하는 거야.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 그러면 43페이지 1번.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몇 번일까? 5번이야. 기본소득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왼쪽 글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의 실제 사례가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1번에 5번이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별표 쳐봐. 자 이거 차근차근 해봅시다. 봐봐요. 일단은 이쪽 보여줄게. 표를 보면서 해보자 우리. 자 봐봐. 일단 2번 내가 읽어볼게. 보기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채택한 어느 국가의 가구별 소득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얘들아 요거 있지 요거에 별표 쳐놔. 요거 최저생계비를 면세점인 몇만원까지 보장해준대? 100만원까지야. 100만원까지. 자 1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대. 그럼 우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보자. 가구는 국가로부터 60만원을 지원받았겠군. 봐보세요. 지금 기준이 몇만원이야? 기준이 100만원이지. 근데 지금 가구는 자 얼마 벌었어? 응? 얼마 벌었어? 지금 얘들아 숫자 40이잖아. 40만원 벌었지. 근데 총소득이 40인데 순소득이 지금 몇이야? 이 사람이 100이야. 그럼 내가 노동해가지고 지금 60을 번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구는 국가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았겠어? 60만 원을 지원받는 거야. 알겠죠? 왜? 100만 원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 나가구는 순소득이 1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겠군. 자, 칠판 봐보세요. 지금 나가구는 총소득이 얼마야? 총소득 80이지. 그럼 100만 원 이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순소득이 얼마야? 순소득 100이지. 그러면 몇만 원을 지원받은 거야? 20만 원을 지원받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얘는 고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저렇게 부과하면 돼요? 낼 것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뭐 받는 거야? 최저소득 보장제로서 지원을 받아야지. 얼마? 플러스 20만 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야? 문제점? 내가 뭐라 그랬지? 일해 안 해? 일 안 하는 거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얘들아. 어차피 뭐 해주니까 나라에서 100만 원까지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일해가지고 20만 원, 40만 원을 버냐고. 요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생 망해요. 그러다가 노인은 그럴 수도 있죠. 노인은. 근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진짜 망합니다, 인생.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지원받는 거니까 자, 2번이 틀렸어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다를 볼래? 다가구의 총소득과 순소득을 보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대. 봐봐. 얘는 총소득이 순소득하고 똑같지? 그럼 원래는 나라에서 뭘 받아야 돼? 원래 나라에서 뭘 받아야 돼? 지원을 받아야 돼. 근데 못 받았잖아. 그럼 뭔 거 같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 약간 노인인 것 같아. 알겠지?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원을 못 받은 상태인 거야. 자, 그 다음. 자, 4번 보세요. 라가구의 경우, 라가구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알겠니? 왜 그럴까? 봐봐라. 이 사람이 총소득이 지금 몇이야? 110이다? 그 110이면 지원 대상이야? 세금 부과 대상이야? 세금 부과 대상이야. 알겠니?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버렸더니 순소득이 몇이 됐어? 8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야. 100보다 더 내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오히려 일을 덜 해가지고 총소득을 뭐해? 총소득을 늘려 줄여. 그리고 국가로부터 뭘 받는 거야? 지원을 받아. 그러면 88이 아니고 뭘 맞출 수 있겠어? 얘처럼 100을 맞출 수 있겠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같은 평가를 한 거고요. 5번. 야, 얘가 돈 제일 잘 버네. 얘 총소득은 몇이야? 200이네. 맞죠? 근데 왜 순소득이 160이야? 뭐 부과된 거야? 세금 부과된 거야. 세금. 그러니까 5번. 마가구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든 것이겠군.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볼게. 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을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 빨리 기억 봐보세요.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3문단에 기본소득제였죠. 그러면 기본소득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아래 층한테는 돈 많이 안 간다고. 그치. 자, 잘 들어. 3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3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고 기본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3번에 3번 보세요. 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정답이죠. 이거는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3번이고 4번은 그냥 문법 문제니까 여기서 괜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5번 고르시고 넘어가세요. 만 좀 줘라. 자, 5번, 4번에 5번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학기술로 좀 넘어갈게. 일단 사회문화 넘어가시고 54페이지 펴주세요. 54페이지.
자, 요거 하고 한번 끊고 갈 겁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비문학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과학기술 지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갑시다. 자, 해보자. 자, 54페이지에 과학기술 첫 번째 지문 들어간다. 그래도 요거는 좀 쉬워. 그나마. 자, 1문단 봐보자. 1문단. 종이가 개발되기 전. 밑줄 쳐놔야 돼. 개발되기 전. 끊어주세요. 항상 이 비문학 독해는 끊으면서 봐야 돼. 끊으면서.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왔다. 동물의 뼈나 가죽 같은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왔다. 자,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방대했고 크다고 그로 인해 보존과 가독의 어려움을 겪었대. 가독이 뭐예요? 읽는 거죠. 독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종이 별표 종이의 개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종이로 된 책이 주된 기록 매체가 됐고, 그래서 책의 보존성과 책의 가독성,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제책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었다. 제책 기술의 별표. 이게 주요 개념이에요. 제책이 뭐야? 제책? 책을 제작하는 기술. 책을 만드는 기술이야. 알겠니? 자, 그럼 오른쪽에 1문단 볼래? 요거. 종이책이 주된 기록 매체가 되면서 요구된 제책 기술의 발달이래. 되십니까? 자, 2문단 가볼게. 이제 2문단부터 좀 길어지네요. 자, 서양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대. 자, 다시. 서양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가 뭐야? 제지? 종이 만드는 기술이야. 종이 만드는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고 질 나쁜 종이로 책을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대요. 책의 내구성. 내구성이 뭐야? 그냥 튼튼한 거야. 튼튼한 정도야. 자,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양장이라고 한대요. 자,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양장이라고 한대요. 양장의 별표 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봐. 이 빨간색으로 묶은 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양장 기술의 뭐야? 방법이야. 방법. 알겠지? 자, 써놓게. 양장의 방법.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이 문단에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지 않겠니? 양장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그치? 자, 이제 읽어보자. 천천히. 자, 먼저 양장은 내지 묶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한 후에 합치는 방법이래. 자, 일단 양장은 내지 묶기와 내지 묶기 네모, 표지 제작 네모 따로 한 후에 합치는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있죠? 이걸 할까? 여기 겉에 요거 뭐라 그래요? 표지. 그러면 요 안에를 뭐라 그래? 내지라 그래. 알겠니? 그러면 표지와 내지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뭐 한다는 거? 합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내지는, 자, 내지야, 내지. 자, 먼저 내지는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고, 두 번째
표지는 판지의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 재료를 접착하여 만든대. 두 개를 바꿔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리고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등에 붙인대요. 다시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등에 붙인대. 그러면 책등이 뭘 것 같니? 요거. 알겠어? 요거 등 됐니? 자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자 밑줄 치자.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에 해당하는 면지라는 거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붙여 이어줌으로써 책의 내구성을 높인대요. 자,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한 쇠막대로 앞뒤 표지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서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뭘까? 내지, 그다음 뭐야? 표지. 됐니? 자, 그리고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뭐? 면지. 그리고 여기 책 등. 알겠니?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요게 이문단이야. 자, 그러면 오른쪽 이문단 봐봐. 여기 이문단. 서양에서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에 사용한 무슨 기술? 양장 방법, 양장 방식, 양장 기술입니다. 자, 이제 우리 3문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여기 18세기 말의 유럽은 끊어주세요. 18세기 말이라면 1700년대 말이야. 1700년대 말.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또 경제의 발전으로 일부 계층만 한정했던 독서 인구가 확대되어 재책 기술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됐대. 자, 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예전에는 독서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했다는 거야. 보통 평민이겠어요? 귀족이겠어요? 귀족 왕족들이겠죠? 근데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됐고 또 어때? 경제발전으로 사람들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도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 독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라에서 책을 뭐 해야겠니?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책 만드는 기술인 재책 기술이 발전해야 됐던 거야.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 간편하게 철사를 사용해 매는 재책 기술이 개발되게 됐대. 개발되었는데 이걸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대? 연맥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었대. 연맥이. 발음이 좀 이상하다. 연맥이. 자, 그리고 연맥이는 책장 넘김이 용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넘길 때 말하는 거죠. 용이하지가 않아서 이제 밑줄 가운데 맥이라고 불리우는 중철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대. 야, 이거 한자 봐봐. 이 중자 무슨 중자야? 가운데 중자잖아. 맞지? 다시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이 철사를 사용해 매는 재책 기술로 이어진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연맥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계획이라고 불리는 중철 방식으로 바뀐 거야. 됐지? 자, 이어서 갑니다. 중철이란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디귿자형 철침을 이용해 메었는데 밑줄 치자.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디귿자형 철침을 이용해 메었는데 보통 두 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표지나 내지가 한가운데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 밑줄 철침을 4개로 받기도 했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철은 광고지, 팸플릿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해왔고
중철된 책은 밑줄. 중철된 책은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도 가능했대요. 자, 요게 바로 산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산문단 봐보세요. 오른쪽에 인쇄 기계화에 따른 제책 기술의 발전과 무슨 철 나왔습니까? 중철. 체크해야 돼. 중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은 좀 짧아요. 아까 얘들아 산문단이 18세기였잖아? 자, 요거 20세기 중반 끊어주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서술하고 있네. 맞니? 자, 20세기 중반에는 뭐가 개발됐대 이제? 화학 접착제. 화학 접착제가 개발되며 무선철. 무자가 없을 무자야. 그럼 무선철 뭘 것 같아? 전혀. 실도 필요 없고 철도 필요 없다. 알겠어? 그럼 봐봐. 무선철이라고 부르는 제책 기술이 등장했대. 자,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이다. 본드. 얘들아, 본드. 자,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했고 얘들아, 대량으로 생산하면 만드는 그 생산 비용이 늘까 줄까? 줄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책 많이 파는 작가들을 출판사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많이 팔. 뭐 당연히 많이 팔리면 돈도 많이 벌겠지만 이 책을 동일한 책을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어떻게 돼? 단가가 준대요. 알겠죠? 가보자. 그래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자, 밑줄 책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많이 팔린다고요. 많이 팔린다고. 자, 그리고 1990년대 때는 끊어주세요. 습기 경화형 우레탄 한멜트. 졸라 길죠? 자, 묶어봐요. 어쨌든 습기 경화형 우레탄 한멜트. 자, 이게 개발되면서 개발 초보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책을 만들게 됐답니다. 자, 이처럼 무선철 기술은 지금도 계속 보완 발전되고 있고 그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책은 뭐로 제작되고 있다? 무선철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사문단 보세요. 자, 책의 대중화에 기여한 무선철 기술의 장점과 보완 및 발전. 이게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제대로 질문하기 봐봐. 요 위에 제대로 질문하기 바로 거기.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의 정보를 기록했을 때의 문제는 뭐가 방대하다는 거죠? 부피가 방대하다는 것과 보존과 눈에 익혀지는 것, 가독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이가 개발된 거야. 자, 18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인해 책을 만드는 기술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진 계기는 인쇄 기계화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인쇄의 기계화. 자, 그다음 실이나 철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책을 묻는 방식. 없을 묻자. 무선철. 알겠죠? 무선철. 자, 앞에 있어요. 무선철. 자, 됐습니까? 자, 1, 2, 3번 풀어보는데 얘들아 2번 있지. 2번은 그냥 써줄게. 2번은 써봐. 2번에 기억이 뭔 줄 알아? 오, 되게 바로 나와. 책등. 니은은 필요 없어. 그냥 책등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별로 필요 없고. 디귿. 표지. 디귿은 표지야. 됐니? 자, 리을이 뭘까? 오, 면지. 리을이 면지야. 미음은 다 알지? 내지야, 내지. 자, 이렇게 해도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번에 지금 양장을 물어봤지. 그러면 양장에 대한 게 몇 문단에 있었어? 2문단에 있었지. 그러면 2문단의 양장을 꼼꼼히 읽으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지금 1, 2, 3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솔직히 쌤이 봤을 때는 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제일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매력적인 오답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헷갈린 거야. 그래서 1번을 마지막에 할게. 그리고 제일 쉬운 게 3번 문제야. 왜냐면 이건 얘들아 보기 안에 정답이 있어요. 봐볼래? 보기 봐봐. 올해 문집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작된 문집은 간편하게 말아서 휴대가 가능했지만 표지의 한가운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올해는 분량이 배쪽 이상 증가한 점과 학생들이 오래도록 문집을 보완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줄. 문집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 회사가 제시할 의견 5번이에요. 책의 단가를 낮추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여 묻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문단 중에 4문단과 이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5번이다. 자,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은 얘들아 쌤이 아까 디귿이 뭐라 그랬어? 표지라 그랬지. 디귿. 그리고 리을이 뭐라 그랬지? 면지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 왼쪽 2문단에 가봐. 왼쪽 2문단에 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뭐로 붙여준다고 써있어? 뭐로? 접착제로 붙여 이어준다고 보이니? 근데 2번에 3번 볼래? 뭐를 통해서 결합시켰다고 써있어? 실매기가 아니라고. 접착제라고. 알겠니? 그래서 2번에 3번이 정답인 거야. 2번에 3번이 정답이라고. 알겠죠? 틀린 걸 고르시오잖아. 그러니까 3번에 실매기를 통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자,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제책기술의 등장 배경과 유형, 책먹기 방식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써있지? 자, 3번 옆에다 쓰세요. 3번 옆에. 양장. 그리고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중철. 그리고 화살표 해가지고 무선철. 그러니까 양장, 중철, 무선철 등으로 차례로 개발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다. 이 글 전체를 포괄하는 표지부제야. 이 글 전체를 포괄하는 거. 그래서 1번에 3번입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시간에 문법을 할 거거든요. 잠깐 책만 좀 준비해 놓고 쉬세요.